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진 회사 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타 지역의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건데요. 저도 겸사겸사 퇴사를 하고 한동안은 아이 육아에 전념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사 온 지역은 마침 저희 시댁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시댁과 좀 떨어진 지역에 살다가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제 주변에서는 하필 이사를 가도 시댁 근처로 가게 되었느냐, 괜찮겠느냐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댁하고는 너무 가까이 사는 게 별로 안 좋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이라고 해서 별달리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도 계속 회사를 다닌 데다 지역도 좀 떨어져 있었기에 시부모님과 왕래가 많지 않기도 했고요. 원래는 시댁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게 아니면 잘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시댁 근처로 이사가도 괜찮겠느냐 그래도 우리 시부모님 괜찮다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도 별로 달라질 건 없다고 한 거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같은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또 제가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 있게 되면서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간섭과 참견을 몹시 많이 들어야 했거든요. 그동안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참으셨던 거였는지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비밀번호부터 달라고 하시곤 저희 집을 수시로 오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못했던 시집살이를 이제서야 몰아서 하시는 것 마냥 저희 집에 수시로 오시고 특히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시더군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전화가 왔고 아이 사진 보내보라며 톡도 수시로 하셨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시는데 성결 구절이나 글귀 등도 저한테 수시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도 같이 가자고 잘 그러셨고요.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 또 매번 그런 문자를 받으면 뭐라고 대답드려야 할지도 난감하더라고요. 결혼기간 4년 동안 시댁 스트레스를 거의 모르고 살았다가 이사 오자마자 그 스트레스를 몰아서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특히 아무 때나 집에 오시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한 번은 아이 낮잠 재워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였는데요.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그냥 라면을 하나 끓였죠. 다 끓인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머님이셨죠.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을 보시더니 라면 먹는다며 밥을 똑바로 차려 먹지 저런 걸 먹으면 어쩌냐고 잔소리를 퍼부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 기껏 잠든 아이도 다시 깨서 울었고 저는 아이 달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불어터진 라면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한 번은 아이 낮잠을 재우다가 피곤해서 저도 같이 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자다가 눈을 떴는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눈앞에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고 계셨으니까요. 아, 깜짝이야. 어머니. 성은아, 너 잘 때 코 고니? 네? 너 코 곤다. 몰랐어? 어머님이 제가 잠자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오셨으면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나도 좀 전에 왔다. 애보다 네가 더 많이 자는구나. 너 낮잠 많이 자니? 아니요. 방금 재우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었나 봐요. 아무리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여자래도 그렇게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자지 마라. 보기 안 좋다.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너 코 고는 거 그거 방치하지 말고 병원 가봐. 우리 은표가 착해서 너한테 말 안 하나 본데 같은 침대 쓰는 남편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은표 씨가 코는 더 많이 골아요. 은표가 코를 골아? 네. 아휴, 걔가 얼마나 피곤하면 안쓰러워 정말. 네가 은표 베개를 너무 높은 거 준 건 아니니?
신혼 때 산 거 계속 쓰는데요, 뭐. 어디 보자. 베개 너무 높은 거 써도 코 곤다. 그러면서 기어코 안방까지 가서 베개를 보시더니 집에 있는 낮은 베개 갖다 줘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코 고는 건 피곤해서 고는 거라 안쓰럽고 며느리가 애 재우다가 깜빡 잠들어서 코 고는 건 보기 싫고 미련해 보이나요? 그리고 왜 자꾸 집에 불쑥불쑥 아무 때나 오시는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제 집에서 낮잠 자는 것조차도 불안할 정도였으니까요. 참다 어머님께 오시더라도 연락을 미리 주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거 좀 그렇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무슨 아들 집 오는데 일일이 연락까지 해야 되느냐며 궁시렁거리시다가 결국 대충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알겠다고 하셔놓고 그 뒤로도 연락 없이 불쑥불쑥 오시는 건 여전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어머님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 애도 있고 이 사람도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을 텐데 너무 자주는 오지 마셔라. 설령 오신다고 해도 연락은 하고 오셔라 라고요. 제 말은 안 들으시지만 아들 말은 들으시기에 결국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4년 동안 시집살이나 시어머니 스트레스를 남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사 오자마자 시달리기 시작했던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어머님에게 자꾸 무턱대고 오지 마셔라고 한 번씩 얘기해주고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하니까 그나마 아무 때나 오시는 건 많이 줄었지만요. 저도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온 입장인데도 어머님은 자기 아들 혼자 나가서 돈 번다고 고생하는 것 같다고 잘 궁시렁거리셨습니다. 저한테 눈치도 많이 주고요. 부부끼리 다 의논해서 내린 결정 아니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님 눈에는 그저 자기 자식 안쓰러운 것밖에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이사 온 지 1년도 안 돼서 이사 괜히 왔다. 차라리 남편이랑 주말 부부로 지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원래 살던 지역에 있을걸 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많이 커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걸로도 어머님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애를 굳이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더 데리고 있다가 유치원이나 보낼 것이지 애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서 마냥 쉴 생각이냐 등등요. 하지만 저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일자리 찾아볼 거라고 말씀드리고 잔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속에서 화병 날 때가 많았지만 그나마도 남편이 저에게 몹시 잘하고 가정적이고 또 저희 친정에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고 괜찮으니 어머님이 저래도 그냥 참고 산 거죠. 그런데 그맘때 시댁에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가 이혼을 한 거였어요. 저희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는 좀 늦게 가진 편이어서 딸은 돌이 겨우 지난 정도였죠. 그런데 한 번씩 남편을 통해 신우가 심해부와 결혼 초기부터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들었어요. 자주 싸우고 이혼 얘기도 자주 오간다면서요. 그래서인지 뭔가 늘 위태위태한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돌이 된 어린 딸을 두고요. 사실 신우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생긴 것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짓도 어머님이랑 판박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몹시 얄미운 성격이었죠. 자기 결혼한다고 저희 남편한테 대놓고 1,000만 원 달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그것도 못 해주냐고요. 1,000만 원은 좀 무리고 그래도 500 해줬습니다. 그것도 저희 형편에서는 꽤나 무리해서 해준 건데 신우랑 어머님이 하도 닥달을 하니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신혼여행 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언니, 나 괌으로 여행 가는 거 알죠? 거기 구찌가 싸대요. 언니 구찌 가방 없죠? 가서 언니 구찌 가방 하나 사다 줄게요. 신혼여행지 가서 제 명품 가방을 사준다는 겁니다. 고맙긴 하지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손사래를 쳤죠. 됐어요. 아무리 할인해도 비쌀 텐데. 어머님이나 아가씨 것만 사세요. 뭘 내 것까지.
아, 하나 사줄게요. 그래도 오빠가 500이나 줬는데 할인 많이 한다고 하니까 간 김에 예쁜 거 하나 사줄 테니까 기대해요. 그러더라고요. 제 가방 꼭 사오겠다고 2번이나 그러길래 저도 기대 아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신혼여행 갔다 온 신우는 제 선물로는 현지에서 파는 드림캐쳐랑 면세점 립글로즈 하나 주더라고요. 뭔가 치사스러워서 대놓고 가방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준대놓고 안 주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안 사올 거면서 말은 왜 그렇게 했나 싶고요. 그뿐인가요? 저희의 돌 때도 자기가 고모니까 금반지는 꼭 해주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막상 돌잔치 때 입 싹 닦았습니다. 가만 보니 신우가 해준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모른 척하고 공수표를 잘 날리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얄밉게 본인 거는 잘 챙기고 잘도 받아갔습니다. 결혼했다고 500만 원 받아가, 임신했다고 임신 선물 받아가, 또 출산했다고 출산 선물 달라 그러고 아주 가지각색으로 집요하게 선물이나 용돈을 잘 뜯어갔죠. 그렇다 보니 저도 신우 하는 게 참 얄밉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신우랑도 자주는 안 보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신우가 이혼을 하고 시댁에 내려와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신우는 홀로서기를 할 거라면서 이혼 전부터 진작에 제빵 제가 관련 공부를 했었대요.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다 이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자격증 따고 나서 취업을 알아보는 게 일반적인데 신우는 실습 3개월 정도 나간 게 전부인데도 바로 본인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가게를 차리면 모든 책임도 다 져야 하는 거고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될 텐데 창업을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부모님이라도 신우를 좀 말려봐야 될 텐데 시부모님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신 편도 아니면서 노후 자금까지 내서 신우 가게 차리는 걸 보태준다고 하셨습니다. 지켜보는 제 입장에선 다른 빵집에서 못해도 1년 이상은 일을 해보고 본인 가게를 차리지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신우를 옆에서 지켜보니 뭐든 좀 즉흥적이고 별다른 계획 없이 일을 잘 저지르는 편이었거든요. 나 가게 자리도 봐놓은 데 있어요. 여기다 오픈할 거예요. 알아봤더니 가게세도 싸더라고. 하면서 폰으로 가게 자리 로드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아는 동네였는데 주변이 다 주택가고 동네 자체가 유동인구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세가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곳이었죠. 신우가 말한 곳은 신축 건물인데다 건물이 예쁘고 깔끔하니까 신우는 거기가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가씨, 이 동네 나도 어딘지 아는데 사람 많이 없지 않아요? 엄청 조용하고 인적 드문 동네 아닌가? 제 말에 신우는 제가 뭘 모른다는 듯 웃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언니. 나는 어차피 SNS랑 온라인으로 예약받아서 팔 거거든요. 아, SNS로요? 네, 요즘은 다 그렇게 장사하잖아요. 누가 오프라인 장사에 목숨 걸어요. 온라인이 대세지. 그리고 맛있고 예쁘면 멀리서도 사진 보고 다 사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가게 몫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요. 오히려 가게가 이렇게 예쁘고 깔끔해야 픽업하러 온 손님들도 좋아하죠. 야, 은채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여긴 좀 아닌 것 같아. 이 동네 진짜 조용해. 동네에도 사람들이 좀 다녀야 오며 가며 살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나는 최대한 예쁘게 사진 찍기 좋게 감성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홍보해서 팔 거라고.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라니까. 신우는 어차피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주문 받아서 장사를 할 거니 가게 몫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알아서 해라 라는 심정으로 아무 소리 안 했죠. 신우는 가게 오픈하기 전부터 헛바람이 제대로 들어 있었어요. 디저트 가게 대박나서 이혼한 시매부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 거라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홀로서기 준비하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신우의 딸이 너무 어렸고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나이라는 것이죠. 신우는 자기는 가게 오픈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니 딸은 어머님에게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조만간 디스크 협착증 수술도 해야 하고 입원도 해야 되는데 애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신우는 당연히 자기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가게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애를 돌봐주실 어머님의 몸 상태는 고려 안 했던 거죠. 이미 가게 계약도 했고 본격적으로 오픈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럼 난 어떡해. 엄마가 그래서 좀 천천히 하라 그랬잖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덜컥 가게 계약부터 해. 엄마가 허리 좀 낫고 봐줄 테니 천천히 하라고 안 했어? 아,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홀랑 그 가게 채가면. 별로 인기도 없는 동네에서 누가 채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 어쨌든 월세만 날릴 수도 없고 나 예정대로 바로 오픈할 거란 말이야. 하면서 징징거렸습니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똥은 가만히 있던 저에게 튀었어요. 아, 그럼 너네 올케 언니가 미나 좀 봐주면 되겠네. 올케 언니? 아, 맞아. 그럼 되겠다. 새언니, 우리 미나 좀 봐주세요. 언니 어차피 집에 있잖아요. 하는 겁니다. 좀 황당했죠. 갑자기 저한테 부탁을 하니까요. 글쎄요. 나도 재윤이 어린이집 보냈고 천천히 재취업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재취업이야. 회사 알아보고 이력서나 넣으면 되지. 무슨 취업 준비. 영어 공부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영어를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손 놓았더니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돼서. 해! 누가 뭐래? 영어 공부도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은채가 사정이 안 좋으니 올케이니가 당분간만 미나 좀 돌봐줘라. 어차피 재윤이 돌봐주면서 그냥 미나도 겸사겸사 같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본인 몸 상태 때문에 힘든 육아는 못 하신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양 떠넘기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먼저 나서서 제재를 했습니다. 아, 안 돼요. 이 사람도 바빠요. 할 것도 많고. 애 돌보는 게 쉬운 일인가? 게다가 미나는 너무 어려서 손도 많이 가고. 안 돼요.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네 일을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한테 먼저 얘기했던 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오빠는 내 사정 알면서 그렇게 말해?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미나를 우리 집에서 보라는 거야? 와, 오빠 너무한다. 결혼하더니 자기 와이프밖에 안 보이나 봐. 야, 홍은표.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형제끼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하면서 신우와 어머님은 진심으로 섭섭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셨어요. 얘 성은아, 네가 말해봐라. 너도 안 될 것 같니? 하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싫죠. 갑자기 애 돌봐달라는데 좋은 사람이 어딨겠나요. 그래서 저도 곤란하긴 했지만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아, 죄송한데 저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참나. 아니 어차피 애 본다고 집에 있으면서 하나 보나 둘 보나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오히려 하나 보는 게 힘들지 둘은 별로 힘들지도 않아. 지들끼리 놀고. 아, 엄마. 어쨌든 그 얘긴 그만하세요. 저희 집은 안 돼요. 그럼 난 어쩌라고. 네 일인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와, 진짜 치사하고 더럽다. 뭐가 어째? 그 말에 어머님이 싸우려는 남편과 신우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만하라면서요. 신우랑 어머님은 그때부터 내내 표정 안 좋고 자꾸만 저를 흘겨보는 겁니다. 아들한테는 뭐라고 하지도 않으면서요. 만만한 게 나구나 생각하며 저도 애써 모른 척했죠.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불쑥 온 겁니다. 평소랑 다르게 콧소리를 엄청 넣더라고요. 언니, 밥 안 먹었죠? 같이 밥 먹으려고 음식 포장해 왔어요. 재윤이는 어린이집 갔나 봐요. 네, 보냈죠. 우리 미나는 데리고 왔어요. 하면서 오다가 잠이 든 미나는 저희 집 안방에 잘 눕혀두더라고요. 애가 큰 소리 나도 잘 깨지도 않고 참 순해. 낮잠도 엄청 오래 자고.
맞아, 엄마. 우리 미나 한 번 자면 3시간 정도는 내리잔다니까. 얼마나 수월해. 애기는 잠 잘 자는 게 제일이지. 잠만 잘 자나? 지금 유아식 하고 있는데 밥도 골고루 잘 먹고 편식도 없이 거저 키운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하면서 자꾸 제 앞에서 시조카가 돌보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불쑥 물으시더라고요. 생각 좀 해봤어? 뭘요? 뭐긴 뭐야. 미나 좀 돌봐주는 거. 하는 겁니다. 분명 거절했는데 거절은 없던 일인 양 다시 저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보세요. 저 재윤이 보내고 나서 이렇게 영어 공부해요. 제가 하는 업무가 영어 기반이라서 면접도 영어 면접이 기본이고 또 회사 들어가도 업무의 반은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 바짝 더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 누가 뭐래? 영어 공부해. 미나까지 돌보면서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요. 언니 저거 봐요. 엄청 순하다니까요. 그냥 애 간식이나 챙겨주고 재워주고 장난감 좀 주고 그거면 돼요. 아가씨. 예, 너네 신우 사정 뻔히 알면서 너도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앤데. 그건 알겠는데요. 네가 당장에 나가야 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은채 얘는 바로 다음 주부터 가게 오픈할 거고. 영어 공부야 마음만 먹으면 애 보면서도 틈틈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재윤이 어린이집 보내고 한 3시에 하원한다고 했으니 대여섯 시간은 너 혼자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시간 동안 내내 공부할 것도 아니고. 이혼하고 혼자 된 가엾은 신우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참 너무한다. 남도 아니고. 하면서 저한테 서운함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아들 앞에서 남소리 안 하시고 저 혼자 있을 때 득달같이 달려와서 강요를 하는 어머님과 신우가 제 입장에선 더 너무했습니다. 말은 부탁인데 그냥 강요였거든요. 그 모습에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저도 마음 한켠에선 신우애를 내가 좀 봐줘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혼하고 혼자 밥벌이 해야 돼서 고군분투한다는데 저도 가족인 이상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돌봐준다고 할 때까지 어머님이나 신우나 저한테 매달릴 게 뻔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미나는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건데요? 그 말에 어머님이 그제야 인상을 푸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길게도 아니야. 길면 부탁도 안 하지. 한 2, 3개월 정도만 봐줘. 나 다음 주에 협착증 수술하는데 그거 입원도 일주일 정도 해야 되고 그 후에도 거동이 마냥 편치는 않잖아. 나도 어쨌든 한동안은 푹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은이 네가 넉넉 잡아서 2-3달만 봐준다고 생각해. 2-3달이요? 근데요 어머님, 실은 저도 친한 선배 언니가 회사를 옮기는데 그 회사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리 나는 대로 저한테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락 오면 바로 이력서 내고 면접 준비해야 돼요. 네가 취업해버리면 그때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누가 취업도 못하고 애 봐달라니? 너 취업 전까진 좀 봐달라 그거지. 우리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언니. 그리고요, 내가 공짜로 봐달라고도 안 해요. 나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 미나 좀 봐주는 조건으로 제가 한 달에 언니한테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런데 그 말은 신우랑 어머님도 상의가 안 되었던 건지 어머님은 황당한 얼굴로 신우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100만 원? 새언니가 애 봐주는데 그 정도는 드려야지. 네가 그 돈이 어딨어서? 이제 가게 오픈하는데 뭐. 엄마, 그리고 그냥 베이비시터를 불러도 요즘 300부터야. 아무리 그래도 무슨 가족끼리 100이나? 엄마가 봐주셔도 그 정도는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 언니, 제가 달에 100 드릴게요. 그럼 언니 입장에서도 아이 공짜로 보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냥 집에 있을 바에야 저희 미나 좀 돌봐주시고 100이니까 괜찮죠? 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신우가 먼저 100을 준다고 하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우 딸을 집에 데리고 있으려면 어쨌든 식사, 간식 다 제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비용으로도 쓸 돈은 필요했으니까요. 신우가 공수표를 잘 날리는 편이라 나중에 말 바꾸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준다고 했으니 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알겠다고 했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전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 뭐하러. 안 된다고 하지. 어떻게 그래. 어머님이랑 신우가 아예 확답을 들으려고 오신 거던데. 아, 정말 엄마랑 은채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아니, 근데 당신은 정말 괜찮겠어? 자기가 싫으면 내가 말씀드릴게. 됐어. 이미 봐주기로 마음 먹었어. 그리고 미나가 워낙 순하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참 그리고 아가씨가 미나 봐주는 값으로 달에 100이나 준다네? 에? 쥐가 뭔 돈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사장님 아니야. 참나. 가게 내서 사장님 직함만 달면 돈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대? 걔도 진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어지간히 철도 안 들어. 어쨌든 나도 가족으로서 사정이 그렇다는데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돈은 둘째치고 일단은 좀 도와줘야지. 어머님이나 신우나 저렇게까지 닥달을 하시는데 나 취업 전까지는 봐줘야지 뭐. 자기가 뭐라 한들 어머님이랑 아가씨 생각은 안 변할 텐데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가씨 돕는다 생각하고 당분간만 좀 돌봐주려고. 그 김에 돈도 벌고. 미안하다.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힘들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알았어. 그렇게 이틀 뒤부터 신우는 바로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침 시간에 미나를 두고 바로 가버렸죠. 그런데 신우 딸도 아직 어리고 낯설다 보니 신우가 그렇게 맡기고 가고 나면 그때부터 내내 우는 겁니다. 아직 마냥 어린데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 불안하나 보다 싶어서 계속 달래줬는데 한번 울음을 시작하면 울음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달래느라 진이 다 빠졌죠. 신우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큰 준비 없이 연 가게라서 잘 될까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신우도 바로 장사를 시작했죠. 저는 신우 딸을 보살피고 며칠 안 돼서 엄청 순하다는 말이 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집과 저한테 적응하느라 많이 운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돌보다 보니 전혀 순한 아기는 아니었어요. 밥 먹으라고 차려주면 온 얼굴에 칠갑을 하고 밥 뒤집어 엎고 자기가 뒤집어 엎다가 놀라서 울고불고 닦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서 식사하고 나면 씻기기도 자주 씻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 말론 낮잠 잘 자고 한 번 자면 내리 3시간은 잔다더니 그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잠투정도 엄청 심한 편이었고 한 번 자도 30분 자고 나면 깨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카 딸을 돌보면서 오히려 저희 아들이 얼마나 순하고 수월하게 키운 건지 새삼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희 아들은 잠도 많고 노는 것도 사부작 노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카 딸은 뭐든지 던지고 입에 넣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도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심하게 악을 지르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한번 울음을 내놓으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잘 놀다가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악을 쓰며 울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달래도 잘 그치지 않았죠. 하루에도 그렇게 악을 쓰며 우는 게 자주 반복되고 저녁 시간에도 잘 그러니까 한 번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도 한 번 왔어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매일 들리는데 집에 문제 있느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조카 딸이 와 있는데 달래도 내내 저렇게 운다고 해명을 해야 했죠. 조카 딸이 심하게 우는 건 저희 남편도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그때부터 남편이 조카 딸을 주로 봤는데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하는데 한 번 울면 1시간 동안 내리 울기도 하니 남편도 완전 진이 빠졌죠. 어르고 달래고 먹을 걸 주거나 TV를 틀어줘도 다 소용없고 울어요. 남편도 완전 넋이 나갔죠. 한 번은 남편이 신우에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은채야,
미나 왜 이렇게 자주 울어? 종잡을 수가 없어. 갑자기 막 우는데 한 번 울면 1시간까지도 운다?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신우는 펄쩍 뛰더라고요. 세상에, 애를 1시간이나 울게 냅둬? 냅두긴 뭘 냅둬. 나랑 너네 새언니가 서로 어르고 달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멈춰. 너네 집에선 안 그랬어? 애니까 좀 우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선 그렇게 심하게 안 울었어. 기저귀 같은 거 잘 봐준 거 맞아? 아니면 배고픈 거 아니야? 야, 우리도 재윤이 키운다고 다 해본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살펴봤겠냐? 불쌍한 우리 미나. 환경이 너무 낯선가 봐. 안쓰러워 죽겠네. 신우는 자기 딸이 잘 우니까 안쓰러워 죽겠다는데 솔직히 죽어나는 건 저였습니다. 제가 돌봐보니까 신우 딸은 몹시 예민하기도 하고 언어가 또래보다 살짝 늦어서인지 답답함을 소리 지르고 우는 걸로 푸는 것 같기도 했어요. 기본적인 엄마 아빠 말은 못하고 의사 표현을 거의 소리 지르고 우는 걸로 푸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아이가 그러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는 것도 어린아이의 의사 표현 방식이고 또 아이가 예민한 게 아이 잘못도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빈정이 상했던 건 신우 딸 때문이 아니고 신우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부탁하면서 아이 맡길 땐 언제고 막상 아이 맡기고 나니 저를 완전 보모 취급하더라고요. 하루에도 2-3번씩 전화해서 미나는 잘 있느냐, 밥은 많이 먹었냐, 애 피부가 약하니 너무 많이 씻기지 마라, 씻어도 내가 준 로션 꼭 발라줘라, 애 약 빠짐없이 먹여라, 산책 갈 때 마스크 꼭 씌워줘라, 애가 기관지가 약하니 환기시키고 공청기는 꼭 틀어줘라 등등 정말 잔소리가 융단폭격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어련히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렇게 못 믿어오면서 왜 저한테 맡겼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저한테 애는 맡겨놨으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았죠. 신우만 그러나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애는 못 봐주신다고 하셨지만 툭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참견하셨어요. 얘 재윤애미야. 너 은채한테 한 얘기 들었는데 미나가 너네 집에서 뭐 자주 울고 예민하다 그랬다면서? 네, 미나가 한 번 울면 오래 울고 기질도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나도 우리 미나 종종 봤지만 걔 그렇게 예민한 애 아닌데? 네가 뭘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니니? 네? 아니 애들 우는 이유 뻔하잖아. 배고프던가 기저귀 찝찝하다던가 그런 건 다 확인한 거야? 어머님, 당연히 그런 것부터 확인하죠. 근데 왜 순한 애가 너네 집에서는 그 난리야.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너 은채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가뜩이나 애 남의 손에 맡겨놓고 밖에서 일하는 앤데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내내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겠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은표 씨가. 네가 말을 했으니까 은표도 아는 거 아니냐고. 그냥 봐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이나 받으면서 애 봐주는 건데 신경 좀 써. 그 말에 저는 100만 원 필요 없으니 그냥 애 도로 데리고 가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돈 때문에 애 봐주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나 신우나 돈 주는 것 때문인지 저를 더 보모 취급하고 굴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 달 조금 넘게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되면 100만 원 준다더니 한 달이 지나도 따로 신우에게서 말이 없었죠. 그리고 신우 가게도 제 예상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내내 파리만 날렸습니다. 신우는 맞춤 제작 케이크, 디저트류, 쿠키류 등을 팔았는데요. 자기가 만든 게 예쁘고 맛도 좋으니 금세 날개 돋친 듯 잘 팔려나가고 예약 주문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장사가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신우의 디저트는 전혀 경쟁력이 없었어요. 디자인도 어디서 도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마저도 좀 어설픈 느낌으로 따라했죠.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고 본인 혼자 독학은 했으나 전혀 프로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홈베이킹 하는 사람도 많고 홈베이킹을 해도 파는 것처럼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신우는 돈 받고 파는 거니 실력이 훨씬 더 좋아야 하는데
신우는 실력도 어설펐고 먹어보면 맛도 그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었어요. 맞춤 케이크도 별다른 디자인이 없는데도 기본 6, 7만 원 정도였고 디저트류도 전부 굉장히 비싼 편이었죠. 그나마 극 초반에는 개업발에다가 신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사주고 팔아주고 해서 좀 팔렸다지만 그게 끝나고 나니 바로 파리가 날렸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시간이 남아돌다 보니 더더욱 저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애봐주는 것에 참견을 하는 듯 했어요. 장사 잘 돼서 바쁘면 저한테 전화할 시간이 어디 있겠나요. 신우는 초반부터 버는 것도 별로 없이 있는 돈을 까먹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준다는 100만 원에 대해서도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에 애 맡길 때 당당하게 100만 원 외치길래 저는 애 돌봐준 값으로 따로 돈을 좀 빼놓기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죠. 차라리 신우가 그런 말 안 했어도 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애 봐줬을 겁니다. 근데 본인 입으로 100만 원 어쩌고 하고 입 닦는 게 너무 얄밉게 느껴졌죠. 하지만 애가 무슨 잘못이냐 생각하면서 애는 여전히 제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아는 선배 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선배 언니가 옮긴 회사에서 인원을 대거 충원한다며 저한테도 바로 지원을 해보라는 거였죠. 기다리고 있던 채용 기회였기에 바로 이력서 냈고 애 보면서 틈틈이 면접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이 돼서 면접을 봤는데 감사하게도 최종 합격이 되었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죠. 사실 저도 출근을 하게 되면 저희 아이 하원시키고 제 퇴근까지는 저희 엄마가 좀 돌봐주시기로 했거든요. 저도 출근을 시작하면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라서 더 이상 신우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애초에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만 봐준다고 말도 했기에 이 일을 어머님과 신우에게 전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는 못 봐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어머님도 신우도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벌써 취업이 됐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오라고 했으니까 한 2주 남았네요. 그럼 2주밖에 더 못 봐준다는 거야? 그렇죠.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아휴, 내가 미치겠다 정말. 그럼 미나는 어쩌자는 거야? 네? 어머님이 보시던지 아니면 아가씨가 시간을 좀 내야겠죠. 장사한다고 내내 가게에 붙어있는 앤데 애를 어떻게 봐? 장사 안 되고 파리만 날린다던데 무슨 장사 핑계지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꼬장을 부리더라고요. 아 언니,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내가 분명 얘기했잖아요. 취업 전까지만이라고. 그치요. 꼭 해야 돼요? 오빠가 돈을 잘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언니 여태까지 잘만 집에서 놀다가 왜 우리 미나 좀 봐주라고 하니 갑자기 취업이 됐대요? 그 말에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미나 보기 싫어서 갑자기 취업했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미나 봐주기 싫어서 엄청 급하게 아무 취업 자리나 구한 거 아니냐고요? 재윤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도 제 취업 자리 알아볼 거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내가 듣자 하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 나한테 뭐 맡겨놨어요? 왜 미나를 당연히 나보고 돌봐달라고 하는 건데요? 아가씨 사정이 어려워서 내가 좀 돌봐주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가족끼리 좋은 뜻에서 도와준 거지 내가 봐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언니, 꼴랑 한 달 봐주고 뭐 얼마나 대단히 돌봐줬다고 생색이에요? 뭐라고요? 꼴랑 한 달? 그래요. 그리고 공짜로 봐주기로 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가족은. 그 말에 저도 그래 너 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가 아가씨 생각해서 미나 봐준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나도 할 말 없네요. 나 이제 미나 못 봐줘요.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돈돈거리는데 그래서 나한테 그 약속한 100만 원 줬어요? 말 잘했네요. 아가씨 한 달 지났으니까 100만 원 내 계좌로 보내세요. 네? 나 참... 언니,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우리 가게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사정도 별로 안 좋아요. 전기세나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고 싶으세요?
네가 먼저 말했잖아요. 네 입으로 방금. 공짜로 맡긴 것도 아니라면서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미나 얼마나 순한데 맨날 애 울리고 애 울 때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거 듣는데 혈압 상승하고 시댁 식구고 뭐고 도저히 상종도 못할 인간이구나 싶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급하다고 부탁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못 믿어왔어요? 잘 됐네. 못 믿어온 나한테 더 이상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한 달 돌봐준 건 맞으니까 약속한 100만 원 당장 보내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죠.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기분 나빠하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뭐라고? 홍은채 이게 미쳤나? 기껏 애 힘들게 봐줬더니 한다는 소리 봐.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할게. 그렇게 남편은 씩씩거리며 방에 들어가서 신우랑 통화를 했고 큰 소리도 오갔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염치 좀 있어 보라며 혼을 냈죠. 그리고 약속한 돈도 똑바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어머님에게 다 일러 바친 건지 어머님이 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는 애가 왜 그러니?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 사정되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애도 돌봐주고 그랬다. 남들끼리도. 근데 남도 아니고 가족이면서 그 어린애 좀 돌봐준 거 가지고 이렇게 생난리를 피워? 그리고 너랑 은채 사이의 일을 남편한테 왜 자꾸 말하는데? 남매지간 사이 안 좋게 만들 일 있니? 어머님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 제 취업 전까지만 봐준다고 했었고 저 취업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못 봐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저한테 전화해서 너무하네 어쩌네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100만 원도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가씨가 먼저 준다면서요. 결국 돈 때문에 그러니? 돈 얘기는 아가씨가 먼저 했다고요. 아이고 치사하고 더럽다. 그래 돈 주마.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어머님도 역정을 내며 전화를 확 끊으셨는데 잠시 후 입금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신우가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을 보냈거든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고 열이 받더라고요. 저는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만 보내요? 엄마가 그렇게 보내라고 했는데요. 저는 엄마 말대로 했어요. 아가씨, 지금 장난쳐요? 한 달에 애 봐줬더니 10만 원?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되게 돈돈거리시네요. 가족끼리 그렇게 기어코 돈을 받아야겠어요? 그 말에 저 개빡쳐서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네가 준다며. 내가 달라고 했니? 네가 100만 원 준다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나한테도 그냥 돌봐주는 거 아니고 돈 받고 돌봐주는 거라고 생색 안 냈어? 그래놓고 10만 원? 장난치냐고? 지금 언니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미쳤어요? 미친 건 너지. 똑바로 나머지 90 보내. 와, 완전 깡패네. 진짜 무섭다. 나는 엄마가 보내려고 한 대로 보낸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려거든 엄마한테 따지세요. 하고는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전화해도 거절해버리고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우하는 행동이 너무 열받잖아요. 곧이어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와 어머님 번갈아서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너 은채한테 왜 10만 원밖에 안 보냈냐고 따졌니? 네, 나머지 90은 어디 가고요? 너 그렇게 돈돈거릴래? 신우애 좀 봐주고 10만 원이면 감지덕지지. 감지덕지라고요? 어머니, 이거 받고 그 생색 받을 거면 차라리 안 받고 말죠. 그럼 돌려주던가.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 돌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나름 저도 신경 꽤나 많이 쓰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애 간식 먹이고 밥 먹이고 이래저래 쓴 것만 해도 50만 원은 넘어요. 애 봐준 값은 없다더니 괜히 어디 아프거나 문제 생기면 다 제 책임될 것 같아서 더더욱 신경 썼다고요. 저희 재윤이보다 더요. 삼시세끼 밥 차려줘, 간식 줘, 산책시키고 씻기고 수시로 기저귀 갈고 우는 거 달래주고 저 미나 돌보는 동안은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약속까지도 다 취소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애 돌봤는데 더 안 돌봐준다고 난리치고 꼴랑 10만 원 던져주고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요. 야, 미나가 남이니? 네 신우 딸 아니야. 그래서요. 신우 딸이면 뭐가 달라요? 뭐야? 생각하는 게 아주 글러먹었네. 너 이 따위로 나올 거야? 난 네 시어머니야. 어디서 소리 지르고 네 할 말 다 해. 어머니, 자꾸 저한테 야야거리지 마세요. 저도 더 이상은 듣기 싫으네요. 뭐가 어째? 뭐 이런 되바라진 게 다 있어. 10만 원이 뭐.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애 좀 돌봐주고 10만 원이면 너 크게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면 못 쓴다.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걸 기어코 돈 받겠다고 그 난리야. 가족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가족이 괜히 가족이니? 힘든 거 같이 나누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게 가족이야. 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돈거리는 게 가족이 아니야. 설령 너네 신우가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을 보내도 아이고 아가씨가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처럼 장사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감사하게 받을 것이지. 무슨 가족끼리 그놈의 돈 다 받겠다고 이 난리야. 어머니,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기계 아니고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먼저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이해하고 포용해줘야 돼요? 그게 가족이니까. 너는 그런 가족교육도 못 받았니? 참 어이가 없었죠. 무슨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적의 방패도 아니고 어머님하고 얘기할수록 말도 안 통하고 혈압만 올랐습니다. 저는 더 할 말 없다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도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게 되고 어머님하고 신우에게 한바탕 난리를 폈죠. 어머님과 신우는 도리어 저희 남편이 제 치마폭에 쌓여서 제 편만 든다고 서운하다 어쩐다 그러고요. 남편은 저한테 엄마하고도 신우하고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시댁에도 단단히 일러둘 테니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죠.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는 어머님과 신우 때문에 저도 속이 펄펄 끓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안 보고 살기로 했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재취업한 회사에 첫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 저희 엄마가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좀 더 어린이집에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규모도 좀 있고 원생도 많은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원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저희 아이를 신경 많이 써주시다 보니 엄마인 제 입장에선 늘 감사했죠. 그러다가 저희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 생일날은 보통 구디백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답례품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저도 아이 생일을 맞이해 무슨 답례품을 돌릴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번뜩 신우의 디저트 가게가 떠오른 겁니다. 저희 남편 돈 야금야금하고 저한테 애 맡기고 그 돈도 똑바로 안 준 신우에게 저도 한 방 먹이고 싶은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대판 싸우고 나선 처음으로 통화하는 거였어요. 신우는 몹시 날선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바빠요? 아니요, 안 바쁜데요? 우리 재윤이 곧 생일인 거 알죠? 그래서요? 뭐 선물이라도 사달라고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아니, 선물은 됐고요. 재윤이 어린이집에 돌릴 만한 쿠키 세트 주문하려고 하는데 대량 주문도 받아요? 그 말에 신우는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전과는 한껏 달라진 목소리로 전화를 다시 받더라고요. 네? 대량 주문요? 아, 당연히 받죠. 얼마나요? 어차피 돌릴 거 거기 원생들한테 다 돌리려고요. 한 70명 정도 되니까. 어머, 70명요? 네, 정확한 인원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연락 줄 건데 좀 넉넉 잡아서 세트 8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따로 케이크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 케이크까지요? 언니,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왜요? 싫어요? 싫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다 하면 돈이 제법 많이 나갈 텐데. 언니 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월급을 다 거기에 쓰시게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가씨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 알아보고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해야죠. 조카 생일잔치 할 때 쓰는 건데 고모인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음 주 목요일에 생일잔치 하거든요. 그때까지 충분하죠? 그럼요. 잠깐만요. 계산 좀 할게요. 아이들 쿠키 세트 80개에 원장님과 선생님들 케이크까지 다 하면 1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참, 나 다다음 주가 월급날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보통 10% 성금으로 주니까 10만 원만 먼저 보내주세요. 알았어요. 재윤이네 어린이집에 갈 건데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줄게요. 신우는 오랜만에 주문에 신이 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10만 원을 바로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금방 저희 아이의 생일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차에 싣고 어린이집에 갖다 준다고 해서 신우가 9시까지 저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30분이나 늦게 오더라고요. 약속 시간까지 늦네 싶어서 짜증났지만 일단 급하니 부랴부랴 제 차에 신우가 만든 쿠키 세트와 케이크들을 옮겼죠. 근데 가만 보니 참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싶을 정도로요. 쿠키들도 대강 봐도 모양도 그렇고 마무리도 별로고 몇 개는 너무 과하게 익은 것도 보이고 케이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당 가격이 꽤 비싼 것들인데도 아마추어만도 못한 실력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과연 선물로 줘도 되나 의문이 들 정도였죠. 게다가 선물 세트로 100만 원치가 넘게 주문을 했는데 서비스 하나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 한번 먹어라도 보라고 쿠키 세트 하나를 안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신우는 이거 한다고 밤을 샜다느니 일손이 모자라서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 불러서 일당 주며 같이 일했다느니 징징거리더라고요. 이런 실력으로 덜컥 창업부터 하다니 참 답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늦어서 저는 서둘러 출발을 했죠. 그렇게 어린이집에 전달을 하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는 연락이 와서 어땠느냐, 애들은 좋아했느냐 그러더라고요. 주고 바로 출근해서 모르겠다고 수고했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저희 아이도 쿠키 세트가 맛이 없었는지 다 안 먹고 남기더라고요. 선물로 원생들에게 다 돌리긴 했는데 이런 건 주고도 욕먹겠다 싶은 실력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우는 그때 재료값도 많이 들고 같이 일한 친구 일당도 나갔다며 남은 잔금을 좀 빨리 줄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언니가 안 될 것 같으면 오빠한테라도 받을게요. 언니 월급날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마냥 기다리기가 그래서요. 그 말에 저는 의아하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무슨 돈이요? 그때 줬잖아요. 10만 원. 제 말에 신우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언니? 그건 성금이잖아요. 나머지 잔금 주셔야죠. 가족끼리 무슨 잔금이요. 그냥 그 성금만 받고 해준 걸로 해요. 고모가 조카한테 선물 준 셈 치고 딱히 우리 재윤이한테 선물 한번 준 적도 없는데 이번에 선물했다 치는 게 어때요? 뭐라는 거예요,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나 그때 10만 원 줬으니까 된 거 아닌가? 신우 기가 막힌 듯 허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0만 원은 못 주겠다 이거예요? 가족끼리 그걸 다 받아야겠어요? 가족끼리 그걸 다 받아야겠어요? 조카한테 고모가 선물한 셈 치고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왜 이렇게 돈돈거려요? 언니, 지금 장난쳐요? 언니 혹시 일부러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일부러 그래요? 그때 우리 미나 봐준 값으로 내가 10만 원 줬다고 언니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고요. 아, 맞아. 그랬지. 나한테 100만 원 주겠다고 큰 소리 탕탕 쳐놓고 10만 원 꼴랑 던져줬죠. 잘 됐네. 그러면 그때 못 받은 돈 이걸로 퉁치는 셈 치죠. 언니, 미쳤어요? 나 이거 재료값만 해도 얼마 들어갔는데 친구 인건비도 줘야 된다고요. 근데 10만 원으로 퉁이요? 아가씨도 제대로 계산 안 해줬는데 나는 제대로 해줘야 돼요? 진짜 이럴 거예요?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말해요. 언제는 말 안 했어요?
언니, 오빠한테도 다 얘기할 거예요.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그때 그걸로 꿍에 있다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고생을 이런 식으로 거저먹어도 되냐고요. 내가 그거 한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그건 내가 아가씨한테 할 말 아닌가? 심지어 아가씨는 며칠 고생한 거지만 나는 한 달 넘게 미나 봐줬어요. 그런 나한테 10만 원 던져줄 땐 언제고 아가씨가 당하니까 열받아요? 가족끼리 얘 좀 봐준 거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고 더럽게 나온다고요?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쿠키 좀 선물한 거 가지고 아가씨도 치사하게 나오지 마요. 기분 좋게 주라고요. 아, 근데 아가씨 실력 좀 쌓아야겠어요. 쿠키 선물 돌렸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들어보니 반응이 영 안 좋아요. 맛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고. 그렇다고 모양이 이쁜 것도 아니고. 어쩌자고 그 실력으로 가게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봐요. 선물 주고도 욕먹을 판이라니까. 10만 원이니까 나도 넘어가지. 진짜 100만 원 주고 그거 받았으면 바로 컴플레인 걸었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나 이거 가만 안 있어. 고소할 거야. 그래, 고소해. 얼마든지. 그럼 나도 너 고소할 거다. 사람 일 시켜먹고 입 닦은 건 네가 먼저잖아. 서로 고소해보자. 신우 제 말에 어버버 하면서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바로 어머님한테 일러 바치려고 전화 끊었겠죠. 저도 콧방귀 꼈습니다. 어디 실습으로 만든 거라고 쳐도 형편없는 걸 그 돈 주고 팔 생각을 했다니 참 양심도 없구나 싶었어요. 그 뒤에 역시나 어머님에게도 전화가 왔죠. 너 미쳤니? 은채한테 100만 원치 넘게 주문시켜놓고 그거 돈 안 주고 배째라고 한다며? 돈 안 주다뇨. 10만 원 줬어요. 야, 너 장난쳐? 왜요, 어머님? 저 이거 다 어머님한테 배운 건데요. 뭐라고? 가족이 괜히 가족이냐.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게 가족이다. 가족끼리 돈돈거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가족끼리 고모가 조카한테 선물했다 생각하면 되지. 왜 돈돈거리면서 그걸 다 받으려고 한대요? 어머님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딸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님 그 후나 말씀요.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 제가 며느리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좀 삼가해 주세요. 삼가 같은 소리 하네. 너 진짜 음흉하다. 일부러 은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벌여? 걔가 단체 주문 들어왔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밤새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결과물은 엉망진창인데. 가족으로서 충고하자면 가게 그냥 접고 남일해서 일 좀 하다가 다시 차리라고 하세요. 이 실력으로 무슨 창업이에요? 톡 까놓고 제가 주문은 했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주고도 제가 욕먹을 지경이라고요. 그나마 가족이니까 저도 컴플레인 안 걸고 넘어가는데 이 실력으로 그 가격이 말이 돼요? 야!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저 바빠요. 일하고 있잖아요. 일 안 할 땐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느냐 눈치 주셔서 그래서 저도 일하잖아요, 어머님. 저 회사 일이 바빠서 끊습니다. 아가씨한테도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하세요. 저는 전화 끊고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본인 딸이 저한테 약속했던 돈 안 줬을 땐 가족끼리 왜 돈돈거리냐고 할 땐 언제고 왜 상황이 바뀌니 말도 바뀌나요? 신우한테 남은 돈 제대로 받기 전까진 저도 절대 줄 생각 없었습니다.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새언니가 이랬다며 오빠라도 쿠키값 내놓으라고 생난리를 쳤다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남편도 네가 먼저 새언니한테 에바준 값 똑바로 주면 그때 우리도 주겠다고 했대요. 해도 너무 뻔뻔하지 않냐면서요. 신우 분했는지 울고불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어머니까지 전화해서 남편한테 난리 쳤다는데 남편 역시 절대 줄 생각 없다고 단호히 나왔죠. 어머님은 남편더러 저보고 이제 영영 시댁에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남편이 전해주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시댁 오지 말라고 하면 제 입장에선 너무 좋은데 그게 협박이나 되나요? 어머님 말씀대로 다시는 시댁 안 가겠다고 했고 남편도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일 있으면 자기만 간다고요. 그 뒤로 저는 시댁 아예 안 가고 한 번씩 남편으로부터 시댁 얘기를 전에만 듣는데요. 아가씨는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결국 가게 폐업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전기세도 못 낼 지경인 것도 그렇지만 무단으로 남의 디자인 도용한 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답니다. 원 디자인 가게에서 신우 가게를 디자인 도용권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고 신우도 그냥 아예 가게 접겠다고 했다는 거죠. 실력도 없는데 남의 디자인 도용해서 고소까지 당할 뻔하고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했습니다.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차린 가게인데 6개월도 영업 안 하고 폐업 수순까지 참 신우답다 싶었죠. 게다가요. 어머님도 완전 곡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가게 일 때문에 어머님이 전담해서 미나를 돌봐줬는데 뭐 내가 수시로 저렇게 울고불고 악을 쓰냐면서 어머님도 아무리 손녀라지만 완전 학을 떼셨대요. 제가 미나 돌볼 때 자주 운다고 하니까 애가 어디 불편해서 우는 거 아니냐고 잘 좀 돌봐주라고 뭐라고 하실 땐 언제고 어머님 당신이 직접 돌봐보니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완전 질리고 학을 떼셨다면서요. 애 보고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라도 좀 데리고 가라고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로 신우랑 어머님도 많이 싸우고 어머님도 더는 못 봐주네 어쩌네 가게 빨리 폐업하고 네 딸 네가 돌봐라 그러셨다네요. 저 철딱선이 없는 신우와 이기적인 어머님을 어쩌면 좋나 싶으면서도 더 이상 시댁 안 가도 되고 연락도 안 해도 되니 오히려 신경 안 쓰고 살아서 좋습니다. 개념 없는 신우한테 한 방 먹이고 시댁에도 안 가도 되니 일타쌍피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 보고 살면 좋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